다음 당내 문제. 예. 예, 당내 문제는 목소리가 제가 좀 작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 현재 우리 당의 의원으로 계신 분의 이제 징계 문제가 그럼 나와 있는데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죠. 예, 조곤조곤 제가 좀 팩트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이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하는 보도를 많은 분들께서 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징계에 해당되는 분들께서 뭐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아침에 오늘 뭐 종편이나 유튜브 방송 나가셔서 많은 발언들을 그 계열의 의원님들이 가서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오면서도 쫙 이제 종합해서 봤는데요. 크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소속 후보를 도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사과했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진정호 의원이죠. 네, 그리고 사과했는데 중징계를 과연 해야 되느냐. 네, 권영진 의원입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네. 좀 이따가 또 이제 본인께서 직접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당을 상대로. 본인이 정치적인 징계를 받고 있다. 부당하다라고. 조경태 의원인가요? 예, 그렇게 네. 지금 네, 세 분이 네.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조경태 의원은 그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원래 당내 경선에서? 그렇죠. 네. 당내 경선이에요. 그러면 당 내에서 승복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양쪽에 이제 국회 부의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경선을 거친 최종 후보들이. 그러면 타당 후보에 대해서는 그냥 오케이를 해줍니다. 동의를 물론이죠. 해줍니다. 네. 우리 집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란 동조 의원을 뽑아주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전화를 여러 명한테 돌려서 다시 들어도 참 어이가 없네요. 예,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에게 항의를 합니다. 너희 집구석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집안 단속 좀 해라. 뭐 이런 기강이 해이하다 이런 느낌의 그런 저희가 이제 어물전망신자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정말 그럴 경이 그죠? 네. 예,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원분들께서 15,000건이 넘는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윤리위에 지금 회부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직접 주소지를 그 한동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 부산 북갑으로 이사 간다라고까지 언급을 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뭐 그냥 치킨 뜯었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소지까지 옮기면서 이제 무소속 후보를 돕는다는 것은 치킨 뜯은 의원들은 많이 있죠. 뭐 배현진 의원, 뭐 박정훈 의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것을 마치 그걸 넘어서 치킨 하나 먹었다고 징계하냐 이런 식으로 이것을 희화화하고 유머의 코드로 삼는 것은 정당의 이 윤리위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불신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역시도 저는 뭐 징계의 사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실토하신 부분이 증거가 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가장 심각한 것은 본인의 보좌진들을 가지고 이 한동훈 후보와 파견을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래서 친한동훈 성향의 이 유튜브 회사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국회 보좌진들은 공무원들인데 이 국가의 세비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이 보좌진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파견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이면서 법률 위반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좌진들이 국회에서 당연히 보좌진으로 일을 하고 싶지 그냥 뭐 작은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제작진으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 업무 외에 업무를 시킨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것도 일종의 직권남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혐의들까지 본다면은 이것을 정당에서 윤리위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기강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된다. 조직도 아닌 거죠. 그렇죠. 조직도 아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다른 우리 당의 후보란다. 그 의원님도 그 보좌진 폭행 문제로 탈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분도 탈당을 했으니 탈당을 권고한다라고 이제 최고위에서 같은 잣대대로 이제 언급을 한 것이지 이것도 어떤 뭐 정치적으로 결이 다른 사람을 뭐 음해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그런 모양새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탈당을 하신 의원님이 있고 이제 그것에 비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자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건 좀 부끄럽고 참담한데 저는 좀 화가 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 멱살 사건이 일어났던 날에
선관위가 투표율을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네.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지면서 맞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의 이 시선이 선관위로 완전히 집중이 되고 있었고, 이런 선거 관리를 소홀하게 한 중앙선관위 그리고 행안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여론으로 총공세를 했어야 될 시점에 이런 멱살잡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이슈를 우리가 완전히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당내에서는 너무나도 네. 비통하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지지율도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거대 여당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40%를 이제 고개를 겨우 넘은 상태로 지금 유지 중인 정당 건데요. 지지율, 지금 저 정당 지지율이 7월 4주차 예. 리얼미터 네네.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조사분이고요. 가장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더불어민주당이 그 한 주 사이에 2%포인트가량 빠졌고, 국민의힘은 살짝 강보합으로 살짝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맞춰져 있네요. 이게 지방선거 이후 이제 국민의힘이 올랐었다가 다시 조금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국면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분석을 하기에는 네. 이 선관위 이슈와 좀 같이 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이 정당 지지율이 정권 초반에 코스피와 함께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봐도 지금의 이 야당 입장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견인이 되는 것은 선관위 이슈를 참정권 국민의힘에서 해소한 이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싱크가 네. 되는 것인데 네. 이걸 누가 주도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국을 네. 돌면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언론사에서는 사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임위 밥그릇 멱살잡이도 장동혁이 장외를 돌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왜 그 두 개를 네.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은 걸 가지고 왜 장동혁 대표 때문이라고 하는 사설이 나오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그다음에 청년들, 올공세들과 함께하면서 참정권 훼손 이슈를 계속 그 국민의힘의 이슈로 가져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은 맞는 거죠. 네. 네. 지금처럼 2030 지지율이 있다고 네.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7월 3주차, 4주차 이것도 역시 리얼미터 조사인데 20대의 경우가 네, 뭐 국민의힘보다 뭐 훨씬 앞서는 건 물론이고 47.6%,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56.3%로 확 올랐고요. 네, 저렇게 확 오르죠. 30대는 네, 30대는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민주당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죠. 네. 사실 저런 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20대, 30대가 잘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본수가 적으면 조금 튀는 요소가 나올 수는 수 있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추이를 본다면 맞아요.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2030 국민의힘과 가깝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존하는 이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2030 청년들 사이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섞일 수 있는 정치인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네. 군중 속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 네. 누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사설에서 남의 멱살잡이도 장동혁 때문이다? 네. 기승절 다 장동혁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마타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2030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견인해 오고 있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징계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된 겁니까? 네, 이제 개시가 됐고 아마 지난 그 지방선거 이전에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온 그 타임라인을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2주가 걸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요? 그렇게 빨리?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 윤리위가 회의를 두어 차례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더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거는 2번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이 60여 건의 이 윤리위에 회부된 건들을 가지고 어느 것부터 할지 그리고 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회의들을 60여 건이나 되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소팅을 한다고 좀 분류를 하는 그런 회의들을 네. 했고 이제는 사안이 딱 떨어지는 것들부터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 파악에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비추어서 판결을 내릴 것이고 뭐 과도한 판결을 지금 같은 언론 지형에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있는 거에 이제 준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굉장히 그 당내 문제고 의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조신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 소신 있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신한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은 예, 동료 의원 폭행 문제도 전례가 있고 네. 무소속 지원도 전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제 기강의 전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더 강조하거나 사견을 실을 구간은 없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그 윤리위 부위원장 인터뷰가 네네. 네, 기사화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을 약간 공격하는 듯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격처럼도 지금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내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이 부위원장과 윤리위원장하고의 이 의견 차이가 그간 좀 있어 왔다라는 것은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윤리위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비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 너무나 투명하리 마치 새어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께서는 책임이 없는가?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윤리위에서 최근에 이 징계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야 하는 행위라는 표현 이 자체가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은 인정할 수 없고 이걸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 공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요,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윤리위원장이 혼자서 그냥 결정을 다 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네. 윤리위에 이 우종환 부위원장은 단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음. 그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가 보듯이, 언론인들이 보듯이 그냥 이 윤리위에 공식 보도 자료 한 장만 딱 보고 읽어보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해, 이걸 가지고 마치 윤리위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직접 나온 것처럼 언론 보도를 하는 네. 것에 대해서 본인은 지방선거 이후로 출석한 일이 없었으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렇군요. 공식 입장문이 나왔을 때 그 회의에 본인이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 외부자로 있으면서 내부 고발자가 된다는 이 프레임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네. 수가 없다. 굉장히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리위가 그동안에 몇 차례 모였을 테고, 그 안에서 부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그 맥락과 상황을 이해했을 텐데, 네. 그렇지 않냐고 딱 나온 결과 종이 쪽지 하나 보고서 왜 이렇게 자의적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외부자가 된 상황에서 내부 고발을 한 셈이다. 네, 굉장히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얹으셨어요. 이 윤리위에 잇따른 파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윤리위가 지금 참 이렇게 정당 윤리위가 만천하에 다 알려지면서 윤리위원들이 뭔가 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사퇴를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며칠 앞두고도 윤리위 열었습니다. 징계할 거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네. 윤리위원들의 신상부터 네. 발표 첫날부터 언론에 나왔었고 네. 그걸 이제 당에서 공식 항의를 해서 네. 기사를 내렸었는데 네. 그 내린 기사를 그대로 캡처해 와서 저녁에 본인 방송을 한 그런 유튜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리위원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조인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께서 생업을 하면서 윤리위는 어떻게 보면 명예직처럼 하고 계셨는데 정당 활동을 돕기 위해서, 네, 근데 정말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누구 추천인지도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다수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분들이 실명이 그리고 소속까지 다 공개가 되면서 처음에 7명 우리가 선임을 했는데 3분이 그만뒀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2명 충원했는데 한 분이 또 그만두고 한 분 충원하니까 또 한 분이 나갔어요. 그렇게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파행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성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윤리위 신상 털기가 과도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 아닙니까? 네. 언론 플레이 때문인데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뭔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파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의 참석 안 하시면서 이렇게 내부의 돌을 던지는 그런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에 대한 조직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험담, 이런 것들, 비난, 이런 것들도 윤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론적인 말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자체가 당대표 또는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징계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악행이 되고
그다음에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경고 차원으로 한 말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 3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금 개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여러 가지 징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지 네. 정적 제거라는 프레임 또한 네.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다 정적 제거용 징계라고 도배가 되어 있다. 네. 그럼 이것 또한 뭔가 네. 반복적이면서도 네. 사전에 뭔가 네. 약속이 된 것처럼 당 지도부를 음해하려는 그런 공작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징계에 회부가 된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는 이 문장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이 마타도어를 다 알고 있다면 이런 말씀 못 하실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중에 오히려 전쟁 중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을 넘는 이적 행위랄까 아니면 군령을 어기는 행위는 더욱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징계가 반복되는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모르지만 징계가 없이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용훈 대변인과의 시간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면의 정치 카페 시간 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